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간호 그리고 뱅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지입니다. 자, 이제 곧 설날이에요. 두 분은 설 연휴는 어떻게 계획했어요? 설날에 흉가 갑니다. 저 형님 설날에 쭉 쉬려고 그랬습니다. 진도 형이 흉가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만입니다, 사실. 설날에 휴가를 네, 간다. 저 네. 대구 가야 되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니까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오늘 게스트분이 온다니까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작가님이 하루 종일 웃고 다니더라고요. 2주 전부터. 네, 2주 전부터 계속 웃고 다니길래 도대체 너 왜 웃고 다니냐. 이상하다. 공포라디오 누가 여성분이 나오나 하고 딱 봤더니 정말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단발, 눈웃음자, 유명하신 치어리더 박수영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스포츠를 담당하고 있는 치어리더 팀 트윙클의 팀장 박수영입니다. 네. 네. 팀장님이시구나. 팀장이세요? 네. 그 팀장하고 일반 그거가 뭐가 달라요? 웨이브를 좀 더 잘한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웨이브 순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팀 안에서 제일 연차가 오래됐다거나 팀을 이끌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판단을 해주시면은 팀장이 되는. 몇 년 차세요? 저 치어리더는 지금 5년 차고요. 팀 내에서는 지금 제가 가장 나이가 고참이라 많아요? 팀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실례가 아니면 몇 살이세요? 저 00년생. 밀레니엄 세대였어. 네. 근데 나이가 제일 많아. 밀레니엄 버그. 네? 밀레니엄 버기요? 그 뭐예요? 베이비 아니에요? 밀레니엄 베이비. 네, 밀레니엄 베이비. 밀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치어리더 쪽이 약간 좀 생태가 많이 어린가 봐요.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데 네네. 이제 제가 야구 치어리더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또 중하위 나이순이고요. 그냥 제가 소속해 있는 팀에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쪽은 네. 어디에서? 농구랑 농구요? 배구를 하고 있는데 겨울 시즌이라 네. 농구는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라는 프로농구팀 하고 있고요. 배구는 대전에 있는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여름하고 겨울하고 틀려요? 네.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제 시즌이 달라서 겨울에는 이렇게 두 종목에다가 저희가 치어리더 팀 최초로 격투기도 하고 있거든요. 직접 싸우신다고요? 아니요. 그 블랙 컴백 치어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격투기도 치어리더가 있어요? 네,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도입해가지고 네. 여름에는 축구랑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어리더 하시고 그거 하면은 그 스포츠를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쵸. 원래 좀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정말 사실대로 말하자면 치어리더를 하기 이전에는 그냥 국가대표 경기만 챙겨보는 그렇죠. 정도였었는데 하고 나서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신 거구나. 네, 아무래도 응원을 하려면 룰도 알고 해야 하니까 겨울에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할까요? 여름에 하시는 게 좀 편할까요? 딱 겨울과 여름으로 나누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춥잖아요. 밖에 바닥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막 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네네. 생각이지만 공격 때는 응원을 하고 네. 수비 때는 저희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농구 같은 경우는 4쿼터로 진행이 되는데 그 내내 계속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덥겠다. 그렇죠. 네. 아직 긴장하고 계시는구나. 네. 좋아요. 긴장하지 않게끔 어떤 질문하는 게 좋을까? 형님, 긴장 풀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치어리더 출신입니다. 맞다. 치어리더 출신이잖아. 형님 왜 웃으시죠? 고등학교 치어리더 출신이잖아. 진짜예요, 형님? 치어리더 팀장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 4년 했어요. 그쪽도 잘 흔들었나요, 이렇게? 전 장난 아니죠. 웨이브가? 저는 웨이브 쪽은 아니고 이제 아실 겁니다. 저는 막. 근데 형이 응원했던 팀은 무조건 졌을 것 같아. 야. 근데 약간 좀 저희가 이제 대본대로 가면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진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그 AI 짤로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서구적 이미지와 네. AI 짤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여러분들 신물로 못 보셨죠? 난 봤지롱. 나도 보고 있거든. 네. 지금. 좀 그런 부럽지? 느낌 좀 있어. 네. 완전 부럽지? 나 AI랑 대화하는 것 같아. 너무 부럽지? 아무튼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지? 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써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 짤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럼요. 한번 볼까요? 나 봤었어.
있더라고. 나 이거 봤어. 아 진짜 봤어요. 엄마야. 저분이 여기 앉아 있구나 지금. 근데 찍어주신 분한테도 좀 감사하긴 하겠다. 어. 잘 네. 찍었네. 실물이 훨씬 나오신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AI 같아. 네. 어.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응? 영원 좀 넣어주세요. 정말 AI 같아. 공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신다고. 공포를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좀 무서워서. 근데 사실 공포라고 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살짝 관심 정도 있지 않아요? 저 초등학교 때는 좀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음. 무서운 게 딱 좋아 막 이런 거나 그 500원 네, 맞아요. 그 계단. 이런 거는 많이 봤었는데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아 저희들 치어리더 나오신 거는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오셨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춤을 아니 한번 보긴 봐야 볼 건데 굳이 넣는 이유는 아 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총 때문에 해야 돼? 저는 사실상 네. 이런 무리한 부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 홍보를 위해서 아. 저희가 또 봐야겠죠. 야. 직관 처음이야. Take it back like you know I want you to. I'm hearing what I know you don't see that it's all on you. So I guess you think this means I love 나도. 근데 춤을 너무 잘 추신다. 뭔가 근데. 형님 살랑살랑 하는데도 뭔가 선이 있습니다. 그게 그 선이 있잖아. 네. 보통 춤출 때 막 이렇게 추잖아. 근데 치어리더라는 거 때문에 그런가? 약간 좀 박력도 있어. 파워가 좀 곁들여 있습니다. 아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춤 연습을 되게 요즘에는 치어리더 분들이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연습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쉽지 않지. 솔직히 춤을 잘 춘다는 건 그만큼 또 그 안 보이는 시간을 갈아 넣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멋있다. 저 농구 팬이 될 것 같아요. 네. 전 배구 팬이에요. 네, 저는 박소영님. 죄송합니다. 네. 그게 맞는 거면 네. 저도 유니전 구독 부탁해요. 제목이 첫 번째 여고괴담이요? 혹시 여고 출신이세요? 네, 오 그러면 말 잘 됐다. 네. 그러면은 그 학교에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귀신을 믿냐고 음. 한 게 여기 저 학교에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약간 괴담 썰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앞에 인천여고 아세요? 네. 들어는 거기 봤어요. 네. 지나가 보시면 진짜 그냥 음기가 엄청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학창 시절 땐 공부 좀 하셨죠?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은 그러면은 좀 어떤 학생이었어요? 좀 약간 나대는 혹은 뭐 공부하는? 돈 뺏는? 막 엄청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고요. 제 문과였는데 문과였어요. 네, 그래도 나름 조금 상위권 반에 몇 어쩐지 춤선이 문과스럽더라. 아 느낌 있지. 약간 얄리얄리 이게 있어. 한국 느낌 싹 납니다. 글자가 느껴졌어. 글자가. 나 문과인 줄 알았다. 얼굴은 서구적인데 춤은 딱 한국 느낌 딱 있더라고. 네. 전통을 지킬 줄 알아. 네. 자, 아무튼 저희가 너무 새길로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럼 여고괴담 어떤 사연일지 우리 소영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유나님 사연입니다. 제가 17살 때 일이니까 99년쯤 있었던 일이겠네요. 어릴 때부터 귀신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종종 보긴 했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학교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반 배치고사를 보는데 괜히 오한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귀신을 믿지 않을 때라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어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그렇다고만 생각했어요. 여고를 나온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소문이 났다 하면 금방 퍼진다는 걸요. 고1 학기 초부터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학실과 시청각실이 별관에 있어 이동할 때 수근수근하는 여학생 무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짧은 시간 귓속을 파고드는 소문의 정체는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교복 입은 귀신이 학교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어요. 너도 소문 들었어? 학교에 귀신 나온다던데? 그 얘기 요즘 유명하잖아. 교복 입은 귀신 나오는 거.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몇 년 전에 교복을 바꿨잖아. 근데 그 귀신은 옛날 교복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야.
옛 교복이랑 지금 교복과는 디자인 측면으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지만 넥타이에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옛날 교복은 타이 슬링 방식, 즉 목에 걸고 줄을 당겨 조이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일반 검은 넥타이로 매듭을 짓는 방식이었죠. 학교에 나타난다는 귀신은 이 헐렁한 넥타이를 목에 걸고 나타나 옛날 이 학교를 다니던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거나 잘 믿는 친구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또 반면에 잘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런 허무맹랑한 소문을 믿냐며 놀렸어요. 학교에 이런 여론이 팽팽하게 맞설 때쯤 일입니다. 음악 시간이라 별관에 있는 시청각실로 이동했어요. 음악 선생님이 음악과 관련이 깊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비디오로 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 보기 좋은 환경인 시청각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해요. 특유의 두꺼운 커튼을 치니까 시청각실은 옆에 친구가 누군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브라운관의 영상이 나오자 진짜 극장에 온 것만 같았어요. 영화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후문 쪽이 무척 소란스러웠어요. 몰입을 방해하니 자연스럽게 귀가 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으악! 귀신! 벼랑간 친구 하나가 귀신을 봤다며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여고라 반응은 삽시간에 퍼졌고 다른 친구들도 덩달아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누가 두꺼비 집을 내린 듯 전기가 나갔는지 영화가 나오던 TV가 툭 하고 꺼져 시청각실은 빛 한 점 없는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의 소란에 시청각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선생님이 급한 대로 후문을 열어주자 직사각형 모양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반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시청각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눈과 귀를 막고 어쩔 줄 몰라 앉아있다가 열린 문을 보고 나가려는 친구 손을 잡고 같이 나갔어요. 교실로 가보니 이미 다른 친구들도 여럿 도착해 있더라고요. 영문을 모른 채 뭐야 뭔데 하는 친구도 있고 너도 봤어? 라고 진상 파악하는 친구도 있고 친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직접 귀신을 봤다는 친구는 평소 말수가 없고 내성적인 친구라 대화를 많이 안 해본 친구였는데 음악 선생님이 그 친구와 좀 대화하다가 양호실로 갔어요. 양호실에서도 상태가 영 별로였는지 그날은 그렇게 곧바로 조퇴했습니다. 다음날 등교한 그 친구에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다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그 소문의 여자 귀신이 거꾸로 툭 떨어졌어. 앞서 말했듯 그 친구는 후문 쪽에 앉아 있어서 비교적 뒤쪽에 있었습니다. 영화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별안간 넥타이가 쓱 천장에서 내려왔대요. 뭔가 싶어 무심코 천장을 본 친구는 교복 입은 여자 귀신과 딱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귀신은 천장에 매달려 소름 끼치게 씩 웃고 있었다면서요. 어느 학교나 그렇듯 소문은 빠르게 잊혀져 갔습니다. 벌써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교실에 창문이란 창문은 죄다 열어놓고 수업 중이었습니다. 90년대 말, 교실마다 에어컨이 없을 때라 천장에 달린 선풍기에 의지해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저마다 교과서나 공책 따위로 부채질을 해가며 어떻게든 한 글자라도 더 필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선생님도 더위에 지치셨는지 벗겨진 머리 사이로 송골송골 땀이 맺힌 게 보일 정도였죠. 저도 어떻게든 수업을 들으려 노력했지만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빨리 수업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수리가 서늘했습니다. 누가 천장에 드라이아이스라도 뿌린 것처럼 이질적인 서늘함을 피부가 감지했어요. 툴툴툴 거리며 돌아가는 천장 선풍기에선 나올 수 없는 시원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갓 에어컨을 틀자마자 나오는 그런 시원한 바람이었죠. 선풍기가 교실마다 두세 대 달려 있었고 제 자리가 선풍기 바로 미치긴 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나올 리 만무했죠. 저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선풍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후회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여자 귀신이 선풍기에 매달려 손을 휙휙 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속으로 헛것을 본 거라며 부정할수록 여자 귀신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가 자기를 알아본 걸 아는지 더욱 빠르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어요. 순간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의식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야에서 선풍기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말로는 제가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져 기절했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날이 너무 더워 열사병 증상 때문에 의식을 잃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소문에 공동묘지를 밀고 위에 학교를 지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학교에는 정말 많은 괴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지만 직접 귀신을 본 후로는 그 말에 믿음이 갔어요. 어쨌든 학교는 계속 다녀야 했기에 평소에도 귀신을 마주칠까 긴장을 좀 하면서 다녔어요. 해가 지면 무조건 학교에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았죠. 당시엔 학교에서 9시까지 야자를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야자 중간에 같이 도서관 좀 다녀오자고 부탁했어요. 도서관은 별관 쪽에 있어서 가기가 좀 꺼렸습니다. 밤에는 별관의 불을 다 꺼놔 더 어두웠거든요. 친구와 서로 팔짱을 끼고 깜깜한 별관 복도를 걸었어요. 한밤중에 도서관에 온 적이 없어 이렇게나 무서울지 몰랐습니다. 친구가 원하던 다이어리를 찾아 다시 본관으로 향했어요. 본관과 별관을 잇는 복도를 친구와 다시 걸었죠. 다시 돌아가면서도 친구와 낀 팔짱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도 절반쯤 왔을까? 팔짱 낀 친구와 제 팔 뒤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기절할 때 느꼈던 그 서늘함, 바로 그 한기였습니다. 속으로 설마 하면서 곁눈질했더니 저와 제 친구 뒤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풍기 위에 그 귀신 모습이 떠올라 차마 고개는 못 돌리겠더라고요. 전 친구와 팔짱을 낀 채로 전속력으로 본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친구는 이유도 모른 채 저에게 끌려갔어요. 1층 본관에 도착하자 가쁜 숨이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가쁜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거친 숨만 마고 바닥으로 내뱉었죠. 또한 귀신을 느껴서인지 급히 뛰어서인지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그게 말이지. 호흡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며 제가 말했어요. 아니, 말하려고 했어요. 옛날 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학교 본관 1층엔 무얼 기념하는 아주 커다란 전신 거울이 꼭 있었다는 사실을. 고개를 드는 순간 저 역시나 그런 커다란 거울이 보였는데 거울 속엔 저와 제 친구 말고도 옛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귀신이 이렇게 학생들을 놀래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뭘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형님 놀래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난 건데 그 모습 보고 여자들이 놀래는 거죠. 처음 보는 기괴한 형상이니까. 저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뭔가 공부하다 보면 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학생들 간의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복합적인 사연에 의해서 우연의 일시적으로 보인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답은 아니고요. 네, 뭔가 그 시기에 그 스산 느낌과 그다음에 그때의 복잡한 뭔가에 얽혀서 잠깐 딱 봤는데 그 우연한 순간에 본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정말 소문처럼 공동묘지 위에 학교를 지은 게 과연 연관이 있을까요? 아, 연관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학교들은 정말로 이거는 뭐 사실상인데 공동묘지를 이제 밀고 학교를 세운 데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 요즘에는 산에다가 만들기보다는 뭐 평지 같은데 도로 같은데 만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밀고 만든 산이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 70% 이상은 다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때는. 저희 초등학교도 네. 그렇게 지었다고 들었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예. 저희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옛날 교복을 입고 있었다면은 학교가 지어지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묘지랑은 연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연관이라는 게 사실상 없죠. 없는데 공동묘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로 따지면 죽은 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연관이 있죠. 아. 음기가 많은 장소에 학교가 세워졌고 그 학교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잖아. 뭐 따돌림이라든가 그쵸. 안 좋은 생각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 안 좋은 기운들이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귀신들. 그래서 학교 괴담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 맞아, 학교 괴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많은 겁니다.